롯데자이언츠가 어제 LG 트윈스와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그 경기를 보면서 아마 많은 롯데 팬들은 이제 우리가 괜찮은 경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이없는 실수, 그리고 접전에서의 패배,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접전에서의 승리, 이게 중요하죠. 144경기를 하는 정말 긴 장기 레이스에서는 이런 접전의 상황에서 승리를 하느냐 패배를 하느냐가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큰 차이를 줘요. 시즌 초에 롯데자이언츠, 그리고 한동안 뭐 작년, 재작년 이 롯데자이언츠는 이길 때는 정말 뭐 아주 드라마틱하고 재미있고 멋있게 이긴다면은 질 때는 화가 나게 지는, 야 씨 이렇게 지는 게 맞냐? 이게 팀이야?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접전의 상황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이런 접전, 특히나 뭐 1위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실력에 가까운 경기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려 7연승 뒤에 1패. 그런데 바로 승리를 거뒀다. 그거는 연패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연승 후유증이라고 하죠. 원래 연승을 한번 오래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거나 불펜이 과부하가 된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차라리 그냥 지는 김에 시원하게 졌던 게 오히려 필승조를 좀 아끼면서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 이야기까지 하고 싶어요. 나균안이 7이닝을 먹어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쉽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불펜이 2이닝만 던졌거든요. 물론 이제 박정민 선수가 나와서 불펜이 뭐 결과론적으로는 3명이 쓰게 되었지만 이게 저는 이 시리즈 자체가 혹시라도 매우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불펜을 2명밖에 소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은 2경기에서도 불펜을 자유롭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 확실히 선발이 좋은 팀은 이래서 불펜 운영을 하기가 쉽다라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연패 없는 롯데 정훈 선수의 은퇴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까지도 하면서 마무리 투수가 2명이 있는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뜻깊은 경기였죠. 그 경기에서 좋은 결과, 더 의미가 있다. 16년 롯데맨 떠나보낸 날 김태형 감독도 웃었다. 자, 김태형 감독이 정훈의 은퇴식이 열린 경기에서 LG를 꺾고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날은 진짜 꼭 이겨야 되거든요. 지구 은퇴식 하는 것보다 이기고 은퇴식 하는 게 선수들도, 그리고 정훈 선수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특히나 뭐 1위 LG를 이기고 이렇게 은퇴식을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수단에 이렇게 감동의 비하인드가 있었죠. 황성빈 얼굴에 새기고 전민재는 몰아쳤다. 어떻게 떠나버리냐? 정훈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진짜 최선을 다했죠. 정훈 선수가 롯데자이언츠 후배들이 화려하게 이제 은퇴식을 하게 해줬어요. 정훈 선수는 그야말로 롯데 팬에게는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정훈 선수가 좋은 이 아주 뭐 그러니까 뛰어나기도 했죠. 그런데 그 기록보다도 더 대단한 거는 롯데 팬들의 가슴에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선수예요. 그러면서 정훈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물 안 흘릴 것 같다. 정훈의 각오도 무뎌지게 만든 감동의 은퇴식. 23,200명의 만원 관중이 축하하는 정관반을 통해 황재균, 손아섭, 강민호 등 과거 함께 뛰었던 동료들이 축하 영상을 보냈고요. 이대호는 은퇴식에 직접 차서에 꽃다발을 전했고 같이 막 먹으면서 경기를 보더라고요. 박혜민을 비롯한 LG 선수단의 축하 박수도 이어졌다. 경기 내용도 훌륭했죠. 나균안이 무려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그리고 이렇게 정훈 이렇게 너무너무 이쁘죠. 전민재가 정훈 선수의 은퇴식을 그야말로 축제로 만드는 3타수 2안타 3타점, 정말 대박이었죠. 자, 그리고 전민재는 정훈 선배님의 은퇴식 경기에 승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내가 지난해 롯데에 처음 왔지만 정훈 선배님이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그동안 경험하신 것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 지난 시즌 치르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 전민재는 8회 말, 7회 말인데 타석에서 임창규 선수의 커브를 노렸다.
저번 잠실 맞대결도 초구부터 커브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무조건 커브만 생각하고 타석에 들어섰다. 편하게 치려고 했는데 좋은 타이밍이 앞에 걸려서 안타도 나온 것 같다. 자, 그리고 이거예요. 이날 롯데 선수들은 정훈 이름에 패치를 붙이고 경기에 나섰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꽤 감동적이었다. 전민지에 따르면 이는 황성빈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선수들의 얼굴에 그린 것이다. 황성빈은 저번 이대원 선배님 은퇴식 때 대호 선배님 이름이 박힌 유니폼을 입고 뛰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었다. 어떻게 정훈 선배님의 이름을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 얼굴 패치를 떠올렸다. 내 의견에 선수들도 전부 좋아했다. 내가 직접 선수들에게 그려줬는데 생각보다 잘 써서 나도 놀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뜻깊죠?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정훈 선수의 이 은퇴식. 정말로 예쁘죠? 이렇게 LG 선수들과 롯데 선수들이 같이 함께 축하해주는 이런 경기에서 네, 정말로 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눈 밑에 정훈 3안타 이런 거. 그리고 나균환 진짜 대박이다. 정훈 선배 용마구의 오상이고 귀감이다. 나균환이 꼭 이겨야 되는 이유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균환은 고등학교 선배님이자 롯데 자이언츠의 선배님이신 정훈 선배님의 은퇴식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그래서 7회에도 올라왔던 것 같아요. 용마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정훈 선배님들은 학생들의 우상이었고 귀감이 되는 선수였다. 기부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후배들이 프로 선수로 잘 성장할 수 있었다. 사실 더 오랜 기간 선수 생활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선배님은 그라운드를 떠나시더라도 투혼 투지 넘치는 플레이는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손성빈의 리드에 100% 자신을 맡겼다. 손성빈 리드를 잘하죠. 오늘 경기 들어가기 전에 손성빈에게 고개를 흔들지 않겠다고 했다. 성빈이 사인만 보고 던졌고 성빈이가 리드를 잘해준 덕분에 심지어 도루 저지도 했죠. 그러면서 동점은 좀 아쉬웠다라고 했는데 정말 잘해줬다. 자, 결국 이렇게 보면은 롯데 투수 나균환이 이제 리그 10위예요. 정말 좋죠. 나균환 선수가 그야말로 롯데의 에이스다운 피칭을 해주고 있다. 이닝도 꽤나 많이 던졌습니다. 무려 81.2이닝, 자책점 3.75, 퀄리티 스타트도 7번. 그런데 내일 바로 나균환 다음에 김진욱이 나와요. 그리고 롯데가 대단한 건 어쨌든 비슬리 로드리게스 박세용 요 두 선수가 좀 잘해주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20위권 내에 선발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죠. 사실은 비슬리 로드리게스가 만약에 요 정도 해줬다면은 롯데는 진짜 대단한 시즌을 치르고 있겠고 김진욱 선수가 쉬고 왔기 때문에 저는 내일 엄청난 퍼포먼스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롯데 선발을 보면은 리그 5위예요. 뭐 두산이 되게 잘 던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뭐 국내 선발은 압도적으로 리그 1위죠. 여기서 이렇게 옵션을 들고 출신 타임 국내 선수로 가면은 롯데는 네,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야말로 롯데는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는 국내 선발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보고 싶어요. 구원. 구원에 지금 최준용이 리그 10위예요. 그리고 박정민도 나름 리그 13위입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두 선수가. 그런데 작년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누가 있냐? 김원중이 있습니다. 2024 시즌으로 돌아가도 김원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원중은 리그 최고의 마무리였어요. 오늘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냐? 이건 정말 경기가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8회에 박정민이 흔들렸을 때 바로 김원중이 투입됐고 김원중이 오스틴 천적이죠. 바로 오스틴을 바로 그리고 문보경을 고의사고 그리고 1군 경험이 많지 않은 송찬이를 포크볼로 3구 3진 그것도 3개 다 헛스윙. 그러니까 이 포크볼의 구종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김원중 선수는 굉장히 좋은 선수죠. 직구와 포크볼 위주로 던지고 올 시즌은 여기 슬라이더도 꽤 곧잘 던져요. 슬라이더도. 그래서 지금 여기 구속을 보면은 145, 작년에 146,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무리해서
내려왔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도 뭐 구속이 떨어졌는데 결국 포크볼의 구종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타율. 2026년도에 포크볼이 무려 1할 3푼 1리. 그런데 슬라이더가 1할 2푼 5리예요. 지금. 그리고 2025 시즌에 포크볼보다 더 잘하고 있죠. 이땐 슬라이더 거의 안 던졌으니까.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는 결국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 자책점이 작년 2.67에 3.56으로 작년보다 높아요. 하지만 WHIP는 1.5에서 1.32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중심에는 뭐 삼진율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볼넷은 최대한 작년보다 적게 주고 있다. 작년에 4.9개, 올해는 4.15개.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많이 눈부시게 향상되었는데요. 장타 허용률이 작년에 3할 6푼 6리에서 올 시즌 3할 1푼 5리. 피안타율도 다 좋아졌어요. 보세요. 2024, 2025년도엔 다 2할 5푼이었어요. 근데 올 시즌 초반에 아주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안타율 2할 3푼 4리. 출루 허용률도 3할 2푼 6리. OPS도 3할 1푼 5리로 다 좋아졌죠. 다. 그리고 보세요. 이닝당 투구수도 16.3개. 네. 줄어들었어요. 다 줄어들었습니다. 확실히 김원중 선수가 저는 작년보다 더 좋아졌다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부분이 다 그렇죠. 그래서 구종 가치도 보면은 여전히 뛰어난 포크볼 8.7, 거기에 슬라이더는 이미 작년의 구종 가치를 넘었고요. 포심도 작년엔 마이너스였지만 지금은 플러스 구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원중 선수가 워낙 뛰어난 마무리 투수이기 때문에 김원중 선수가 8회 7회에 나오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피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김원중 선수 최근 10경기 보세요. 한 점, 그러니까 이게 3실점. 한 경기에 3실점. 생일날 준 거 빼고는 무실점이에요. 지금 무실점 피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와, 참 5월 달에도 딱 한 번 실점했네. 그쵸? 1실점. 자책점 1.13. 6월 달에도 자기 생일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생일날 빼고는 자책점 2.13으로 지금 5월 달, 6월 달에는 그냥 언터처블한 피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원래 마무리 투수가 마무리 상황이 아니라 7, 8회에 나오니까 확실히 팀의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김원중 선수는 지금 진짜 대단해요. 피안타율도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2할 3푼 4리로 아까 WH. 자, 보세요. 최근 10경기 피안타율이 1할 3푼 3리예요. 그 정도로 지금은 언터처블이다. 한번 무너질 때는 누구나 무너질 수 있지만 지금은 홀드를 벌써 10개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최준영도 있죠. 자, 최준영은요. 벌써 세이브가 13세이브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순위에서 투수 기록에 세이브. 최준영이 지금 리그 4위 세이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마무리 투수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더 대단할 수밖에 없는 최준영의 지금 기록인데요. 피안타율이 무려 2할 1푼 7리밖에 안 돼요. 볼넷은 그래도 조금 주는 편. 단 3진을 이닝당 1개를 더 잡죠. 3이닝에 35개의 삼진. 자책점도 2.73. 최근 10경기가 조금 체력적으로 뭐 약간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경기가 2.61밖에 안 돼. 그래도 피안타율은 3할 7푼 1푼 7리인데 일자별 기록으로 봐도 4월 달에 3.27, 5월 달에 2.53, 6월 달에 2.62. 그러니까 5월 달, 6월 달 다 합쳐서 2점대 자책점밖에 주지 않는 최고의 피칭을 지금 최준영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문이 너무 든든해요. 롯데가. 그러면 연승을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 선발이 일단 누가 나와도 최근에 이민석 빼고 누가 나와도 잘 던지죠. 거기에 불펜도 누가 나와도 잘 던지고 있죠. 자, 실제로 롯데의 불펜 뭐하니? 자, 롯데 불펜을 보면 최준용도 좋고 박정민도 좋고 현도훈이 또 너무 좋잖아. 김강현도 좋고 김원중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쓸 선수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일주일 봤을 때 롯데가 일주일 어제 점수를 많이 주긴 했는데
불펜이 점수를 안 줘요. 김기준, 현도훈, 박정민, 이진아, 최중현, 김광현, 김원중 이렇게 7명이 점수를 한 점도 안 줬어. 한 점도. 이게 되게 큰 거죠. 여기에 지금 김진욱이 없으니까 정철원, 이민석 빼고는 일주일 동안 못 던진 투수가 한 명도 없어. 로드리게스 5.2이닝, 비슬리 4.1이닝 이게 못 던진 거야. 나균환이 무려 13이닝 3실점으로 자책점 2.08, 박세웅이 7이닝 1실점. 거기에 불펜은 죄다 무실점. 정철호는 2군 같고 물론 정철호는 사실 멀티를 하다가 점수를 준 거기지만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투수가 2명이다 보니까 한 명은 프라이머리 셋업맨이라고 해요. 메이저리그는 워낙 이제 이 잘 던지는 투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기 중에 정말 중요한 순간 꼭 9회가 아니라 반드시 여기를 막으면 흐름을 상대팀에게 내주지 않는다. 그런 자리를 프라이머리 셋업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김원중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의 마무리는 최준용이 매조지하다 보니까 나머지 선수들 박정민이 조금 부진해도 현도우는 물론 잘해주고 있지만 그렇죠? 다른 선수들도 적재적소에 김강현도 좀 아껴주면서 쓰면서 아주 지금 다른 선수들의 자책점까지 동반 상승하는 그런 역할을 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선발이 계산이 서는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롯데가 진짜 타선이 조금만 더 터지면 아마 단순한 이 흐름이 조금 더 강해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LG를 상대로도 저득점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건 어떤 팀으로도 마찬가지야. 근데 롯데 입장에서 더 시원하게 매 경기를 쉽게 이기려면은 이제는 타자들이 조금만 더 터져주면 더 기분 좋은 승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수력이 좋은 팀은 보통 가을 야구를 갔다는 거. 작년에 SSG가 3위를 했고 그 전에 KT들도 보통 투수력이 좋으면 가을 야구를 가거든요. 롯데는 그런 가을 야구를 가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셋업맨 김원중이 있구나. 마무리가 2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까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